안녕하십니까. 민간경비론의 송봉규입니다. 자, 오늘은 제2강 외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과 현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강에 앞서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1강에서 무엇을 배웠나? 제1강 복습부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1강에서는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 그리고 차이, 그리고 공통점에 대해서 학습했습니다. 아직까지도 그게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으면 다시 1강을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개념, 전에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용을 사실 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경비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2차 과목인 경비업법과 선택 과목에 80% 집중을 해라. 두 번째, 범위가 넓은 법학개론에 시간을 더 많이 투자해라. 그리고 세 번째, 민간경비론을 공부하시라. 그리고 민간경비론을 100점을 맞을 생각을 하지 마시고 어려운 부분이나 안 배웠던 부분은 과감하게 틀리고 40문제 중에 32문제 100점 만점에 80점을 목표로 학습하시고 핵심 강의와 그리고 기출문제로 단연간의 기출문제로 요령을 배워 나가시면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공부에 있어서는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번 민간경비론 10강만 수강하셔도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 60점 이상 획득에는 문제가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해 드립니다. 반드시 이 10번의 강의만으로도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을 합격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민간경비가 성장한 이유에 대해서 이론적 배경과 사회적 배경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사회적 배경은 각종 범죄가 증가했다. 그리고 경찰력은 한계가 있다. 그리고 시민들은 안전에 대한 의식이 증가했다. 그리고 민간 섹터 영역이 커졌다. 그리고 이론적 배경은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배운 이론적 배경은 경제 한원론, 경제와 무관한데도 그 원인을 경제에서 찾는, 인과관계가 아니고 상관관계인데도 찾는 경제 한원론, 그리고 바큐움, 공동화 이론, 경찰력의 한계로 생긴 공동, 사각지대, 갭, 공동상태를 누가? 민간경비가 메꿔준다. 공동화 이론. 그 다음에 이익집단 이론. 가만두면 내버려두고 방치된 재산을 누가 지킨다? 민간경비가 지킨다라는 이익집단 이론. 그리고 의료보험, 자동차보험처럼 개인의 재산과 생명도 누가? 자신의 보험처럼 수익자 비도함 이론이 있었고, 그리고 치안 서비스를 공경비, 경찰의 치안 서비스를 같이 민간 섹터하고 같이 한다는 공동생산 이론. 거기와 같이 경찰 활동도 결국 지역사회의 구성원과 다 같이 한다는 지역사회 경찰 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 1980년 이후 복지국가의 개념에서부터 국가 독점의 비효율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소망교도소, 민영교도소와 같은 것에 시작한 민영화의 학대에서 나오는 민영화 이론을 제1강에서 학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핵심 주제는 이겁니다. 민간경비의 기원은 언제일까? 과연 민간경비, 프라이스큐리티의 기원은 언제일까? 그리고 오늘 외국의 민간경비의 발전 과정이죠. 외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은 세 국가를 다룹니다. 영국, 미국, 일본. 영국과 미국, 일본은 어떻게 성장을 했을까? 영국과 미국은 대표적인 대륙법계죠. 경찰이 부업으로 민간경비를 하는 영미법계입니다. 자치, 시민이 중심인 자치의 나라, 자치경찰제가 있는 영미법계. 그리고 일본, 우리나라 제도와 비슷한 일본, 대륙법계로 일본의 민간경비는 우리와 어떤 모습으로 차이가 있고 어떤 모습의 공통점이 있을까? 한번 머릿속에 각인을 해놓고 오늘 학습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민간경비의 기원은 어떨까?
역사를 따지면 가장 오래된 직업이 아닐까, 민간경비. 자, 먼저 간단하게 개인의 생명, 신체, 재산을 보호하는 이 발전 과정은 결국 국가를 형성하기 전에 우리가 사람이 모여 살던 불악, 공동, 보호 시절 이전에 자기 혼자 자기가 스스로 보호했던 시대는 아마 인간이 살아가면서 인간의 역사와 같이 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결국 경비 개념의 발전 과정은 자기 보호 시대, 국가가 없었죠? 민간 경비 시대입니다. 불악 공동 보호는 불악 차원에서의 공경비와 개인 차원의 민간 경비, 이게 미분화된 시점입니다. 그리고 국가 보호, 국가가 만들어지면서 국가 보호 시대는 무슨 개념? 공경비 시대입니다. 그리고 다시 자기 보호는 자기가 해야 된다. 자기 보호 시대에서는 공경비와 민간 경비와 병행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결국 민간 경비, 자기 보호를 하는 이 개념은 가장 오래된 것이지 않을까. 왜? 개인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건 인류 역사상 주변 환경, 자연재해, 동족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는 거 어떻습니까? 절벽에 위치한 동굴이라든가 땅에서 사다리를 타고 나무에서 올라가는 주거 형태, 수상 가옥 등을 보면 인류가 아마 시작되면서 자신의 생명과 목숨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한 아주 오래된 직업이지 않을까. 그래서 경비제도를 연역적으로 보면 공경비가 빨랐겠습니까? 민간경비가 빨랐겠습니까? 당연히 민간경비가 빨랐겠죠. 공경비라는 건 공통으로 세금을 거두고 국가가 주도하는 세상이 와야 되기 때문에 국가 중심의 시대가 오기 전까지는 주로 누가? 민간경비가 했다는 거겠죠. 발전 과정은 함무라비 왕조와 그리고 로마의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뭐 함무라비 항상 역사 시간에 항상 나오는 거죠. 민간경비에서도 항상 중요하게 나옵니다. 개인 안전에 대한 책임, 고대 문헌이나 성서와 같은 많은 자료에서 개인의 재산과 안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야간 감시자, 나이트 워치맨, 경호인을 이용했다는 사실을 발견을 하고 개인의 안전이라는 개념이 바로 사회 질서를 유지하는 중요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생각이 되고 함무라비 시대, 왕이었죠. 함무라비 왕이 최초로 명문화했습니다. 고대 법집행이라는 개념 자체가 기원전 2200년경 고대 바빌론에서 함무라비가 최초로 명문화하였다. 이때부터 개인 차원의 민간경비 개념과 국가 차원의 공경비의 개념이 분리되기 시작을 하였다라는 거죠. 자, 함무라비 이후에 크게 이제 경찰학도 그렇고 법학도 그렇고 이 민간경비도 마찬가지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발전 과정이 서로 상이한 형태로 발전을 합니다. 대륙법계, 프랑스, 독일이죠. 영미법계, 영국과 미국이죠. 대륙법계는 국가 중심의 국가고 영미법계는 시민 중심의 민주성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대륙법계는 국가의 질서 유지, 통치 수단으로 공경비가 활용이 됐다 그러면 영미법계에서는 시민의 민주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민간경비가 커졌다. 그래서 시민 위주의 치안활동, 그래서 영미법계에서는 자치경찰제가 빨리 발전을 하였고 대륙법계에서는 국가경찰, 질서 유지, 국가체제 유지라는 국가경찰제도가 발전이 되었고 그래서 영미법계에서는 경찰과 민간경비원, 여러분들이 상상하기 힘들었지만 경찰을 마치고 그날 저녁 부원을 하러 민간경비원으로 활동을 하기 때문에 경찰과 공경비와 민간경비가 동등한 위치에서 발전을 했고 대륙법계에서는 국가 중심, 국가주의 원칙에 따라서 누가 공경비 위주의 체제로 발전했고 공경비의 이 수직적 구조로 공경비의 보조적인 수단으로 민간경비가 활용이 되어서 상명하복 관계에서 이렇게 지금 현재는 서로 수평적인 구조로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죠. 왜냐? 우리나라도 국가경찰체제에서 어떤 자치경찰제로 발전을 하고 있죠. 그리고 제주도에 이미 자치경찰제가 되고 있고 2021년부터 자치경찰제가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민간경비의 차이점은 이렇게 표로 보시면 편하겠습니다. 대륙법계는 국민과의 관계가 상하 주종 관계고 국가 중심이니까 영미법계는 상호 동등 관계입니다. 범위는 사전 예방적. 영미법계는 민간경비와 경찰의 범위가 유사하다. 왜? 민간경비가 경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영미법계에서는.
공경비와 민간경비의 관계, 대륙법계는 보조적인 관계, 그리고 영미법계는 상호 보완적 관계입니다. 경찰과 업무 범위, 경찰에 의해 지도 감독 대상이 많이 되고 경찰의 법적인 지위가 거의 없습니다. 제약이 많고 영미법계 경찰과 동등하게 관계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영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에 대해서 한번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개인의 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1차적인 책임은 우선적으로 시민 각자에 있다는 것이 영국이죠. 자, 현재 가까운 형태의 민간경비는 영국을 중심으로 유럽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17세기 루소의 사회계약서처럼 사회질서의 유지를 위해서 국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으나 경찰활동은 이러한 사회계약을 이행하는 수단으로서 도입이 되었고, 영국하면 민간경비하면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것이 산업혁명이죠. 1차 산업혁명입니다. 18세기 초 산업혁명이 발생하면서 부가 런던에 집중되면서 재산범죄가 만연하고 이를 처리할 만한 공권력의 부재로 치안이 부족해지고 치안이 문제가 되고 거기에 따라서 민간경비가 발전하게 됩니다. 자, 휴앤크라이, 규환제도라고 합니다. 자, 범죄가 발생하면 고함을 지르고 사람을 모아 그 지역에 침범한 범죄자를 추적하는 것이 시민 각자의 임무입니다. 휴앤크라이라고 해서 규환제도죠. 결국 개인 차원의 경비 개념은 모든 사람은 자신의 행동뿐만 아니라 이웃 행동에 대해서도 책임이 있다고 명시합니다. 결국 휴앤크라이, 규환제도는 개인과 집단의 치안에 대한 공동책임으로 인식되어 현대사회의 무슨 시민체포라고 똑같죠. 도둑 잡아라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휴앤크라이. 그리고 세 번째, 국왕의 평화, 레지스 헬리스법이 만들어집니다. 자, 민간 차원의 경비 개념에서 공경비 차원의 경비 개념으로 바뀌게 된 것이 중요한 역사적 사실은 헨리 국왕입니다. 헨리 국왕 집권 당시인 1116년경 국왕이 경비 책임을 국가적 치안 개념으로 발전시킨 레지스 헬리스법을 공표한 사실입니다. 더 이상 헨리 국왕은 이 범죄를 어떻게 봤냐? 범죄는 더 이상 개인에 대한 위법이 아니고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이다. 그러니까 네가 다른 개인에 대한 범죄는 그 개인에 대해서 범죄를 저지르는 게 아니라 그 범죄가 나에 대한 도전이다. 국왕의 평화시대에 대한 평화에 대한 도전이라고 한 것입니다. 처벌보다는 국왕에 의해서 처벌돼야 된다는 개념으로 유도되었고 국왕의 평화에 대한 의지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었습니다. 레지스 헬리스법입니다.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으로 인식이 되었고, 그리고 주야 감시원 시대가 있습니다. 법 집행이 점차 정부 책임으로 되어감에 따라 국왕은 지역 경찰에 대한 철저한 통제를 위해서 주의 보안관의 무능력을 견제하기 위해서 치안 판사직을 신설합니다. 자, 국가적 차원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영국에서 약 1500년경부터 1800년, 약 300년 동안 사회 불안과 경제적인 압박이 지속이 되고 범죄는 증가하고 정부의 치안 상태는 부재하고 충분히 대처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치안 부재의 결과로 이때부터 점차 사설 경비기관 등이 발달이 되었다. 주로 은행의 경비원, 상인들의 고용인 사업 장소에서 주야간 감시원, 와치맨을 사용을 하였다. 사설 경비원을 사용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보호가 주자 시대가 영국입니다. 범죄 예방의 한편으로 1748년 헨리 필딩이 영국 보호가의 행정장관으로 임명되면서 범죄 예방을 위해서 보호가의 필딩은 치안을 유지하기 위해서 범죄 예방 조직을 만듭니다. 그래서 1785년 인류 역사상 최초의 형사기동대라고 할 수 있는 보호가 주자로 그 명성이 퍼집니다. 누구? 헨리 필딩이 보호가 주자 보호 스트리트를 범죄 예방 조직을 만들어서 운영을 하였다. 최초의 형사기동대를 만들었다는 거죠. 자, 그리고 1800년경 영국에 산업혁명이 발생합니다. 민간경비와 공경비, 어마어마한 민간경비와 공경비의 발전을 가져온 게 영국의 산업혁명 시대입니다. 강력한 중앙 집권적 통제 방식에 대해서 저항감을 느껴오던 영국 국민들에게 산업화와 함께 발생하는 범죄 홍수에 대해서 지역, 경찰, 공경비는 속수무책이었다. 대표적인 게 위조 화폐 통화량이 진짜 화폐 통화량을 능가하였다.
그래 되면서 민간경비 조직 및 법집행기관의 탄생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되었고 거기에 탄생을 하였다는 거죠. 그리고 영국의 현대적 방범활동의 시작은 가장 영국의 민간경비와 경찰학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사람이라고 하면 한 사람이 로버트 필경입니다. 런던 수도경찰을 탄생시킨 현대 경찰의 효시라고 할 수 있는 런던 수도경찰을 탄생시킨 로버트 필경이 나옵니다. 범죄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 책임이 분리되어서는 훌륭한 경찰 조직을 운영할 수 없다면서 현대적 형태의 경찰 조직의 필요성을 주장하여 영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 및 부서에 영향을 주는 최초의 경찰기관 모델을 만든 것이 로버트 필경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과 현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과 일본은 일본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크게 4단계로 나뉘고 민간 발전 과정이 일단 처음에 보시면 역사적 배경이 미국은 건국 초기 영국으로부터 이주해온 미국 국민들은 강력한 영국 왕실의 권위주의 통치 방식을 싫어하고 자치적인 지방 분권적인 통치 방식을 선호하였다. 따라서 범죄에 대응하는 방식도 강력한 경찰 조직보다는 주민자치에 의한 자치경찰, 자치경비 조직의 형태를 지향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은 크게 4단계로 나뉩니다. 서부 개척시대, 노동자 운동시대, 세계대전시대, 현대 민간경비시대로 분류가 됩니다. 서부 개척시대입니다. 1800년 초기 영국 산업혁명의 영향과 19세기 중엽의 캘리포니아 서부 개척시대를 맞이하면서 금괴 수송을 위하여 민간경비가 발전을 하였다. 당시 미국의 공권력은 동부에만 있었고 동부의 주민들이 서부로 이동하면서 여러분들이 미국 서부 영화 하면 철도 기차를 타고 이동하는 거 보이죠? 동서간의 철도 경비가 민간 경비의 획기적인 계기를 마련하였다. 미국 남북 전쟁을 치르면서 현재와 같은 연방수사국이나 전국을 통제할 수 있는 경찰 조직이 없는 상태에서 위조화폐를 단속하기 위하여 미국에서는 무엇이 먼저 발달되냐? 사설 탐정기관의 발달이 가져오는 계기가 되었다. 최초로 민간경비 및 피해품 회수를 위한 탐정, 민간조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핑커턴 회사가 탄생이 되었고 실제 인물이죠. 핑커턴은 링컨의 남북전쟁 때 북군 정보국장을 하였고 영화 내일을 쏴라의 실제 인물이죠. 지금 현재 핑커턴 회사는 전 세계의 지역에 회사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죠. 4번째 노동자 운동 시대입니다. 노동자가 저항을 하죠. 19세기 말 이르러 유럽 사회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 영향을 받은 노동자들이 격렬하게 소위 말하는 집회 시위를 합니다. 사회적 운동을 일으켜서 곧이어 닥쳐온 불경기와 함께 노동자들이 어떻게 하냐. 공장 파괴, 방화, 그래서 기업과 소유주들이 회사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자본가들이 급격한 경비 수요가 증가한 시대입니다. 언제가? 노동자 운동 시대가. 그리고 5번째 세계대전 시대입니다. 세계대전 시대. 제1차 세계대전 직전까지는 산업화, 도시화에 따른 산업시설 보호와 스파이 활동 방지를 위해 민간경비, 흥시소 등 조사기관이 발전하였고 세계 제2차 세계대전에는 군사, 산업시설의 안전보호와 군사 물자 장비 또는 기밀 등의 보호를 위한 임무가 경비원한테 주어집니다. 그래서 1차에서는 조사, 탐정 업무, 2차에서는 시설보호 업무들이 주어집니다. 제2차 세계대전 후 민간경비의 비약적인 발전, 주요 요인은 양대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고도로 발전된 전자공학과 기술 혁신으로 민국의 경비산업이 오늘까지 성장하게 됩니다. 현대적 의미의 미국의 민간경비활동은 미국의 민간경비업은 1940년 이후 세계 각국에서 각 기업들의 자체적인 이익과 보호를 위해서 다양하고 전문적인 수요에 충당할 수 있도록 새로운 현대적 개념의 경비산업으로 발전하였다. 경비산업의 성장에 또 다른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 것은 범죄의 증가다. 범죄의 증가는 문화 및 사회 변동과 미국의 다양한 인종, 사회 구조, 도시화, 산업화 이런 것과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민간경비 발전과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다.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의 발전은 아마 9.11 테러가 가장 영향을 미쳤다. 미국 민간경비에 대한 평가는 19세기 중엽부터 미국에서 범죄를 예방하는 데 있어서 민간경비 분야가 많은 역할을 했다.
그리고 오늘날 개인을 위한 생명, 신체, 재산에 대한 보호는 민간 경비의 임무로 인식이 되었고 20세기 최고의 성장 산업으로 민간 경비 분야를 뽑고 있다. 고용과 예산의 규모에서도 경찰을 능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범죄 발생 건수와 피해액의 엄청난 증가와 경찰 인력으로서는 모든 시설물과 개인의 재산을 충분히 보호할 수 없는 실정이고 세계 도처에서 범람하는 범죄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계약 또는 자체 경비 형태의 인력 경비가 고도로 발달하였다. 기계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여 범죄 예방을 위한 새로운 전문화 시대가 열렸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미국의 민간 경비 현황은 민간 경비 인력과 예산이 경찰의 2배 이상입니다. 결국 경찰의 2배 이상의 예산과 인력이 민간 경비에 투자되고 있다. 경비업체는 크게 계약 경비업체와 자체 경비업체로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뭐 5강이나 4강 정도에서 배우시죠. 계약 경비, 외부의 전문 업체를 고용하는 계약 경비업체가 보다 크게 성장을 해왔다. 미국 영미법계에서는 경찰과 민간 경비의 관계가 서로 동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범죄 예방 활동을 위해서 긴밀한 상호 협조 체제를 유지하고 있다. 주마다 약간 차이는 있지만 경찰이 민간 경비회사에 부업을 실시할 만큼 상호 간의 직위, 보수, 신분성에 커다란 차이가 느끼지 않으며 범죄 예방 활동을 실시하고 있고 러셀 콜링은 전문 자격증 제도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주 정부 관할 하에 주 정부별로 미국은 50몇 개의 주가 있죠. 주마다 법이 다 다르죠. 주 정부별로 CPP 자격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는 겁니다. 어디마다? 주 정부마다 주 정부별로 시행을 하고 있다. 자, 그리고 외국의 민간 경비에서 마지막으로 일본에 대해서 학습하도록 해보겠습니다. 자, 역사적 배경은 뭐 일본 하면 여러분들 옛날 생각은 뭐가 떠오르십니까? 저처럼 사무라이, 무사들이 떠오르죠. 옛날에 사무라이, 무사등, 사병들이 양반들, 우리나라와 똑같죠. 양반들의 사병으로 있으면서 뭐 생명, 신체, 그 집안의 물건들을 지켜주는 역할을 했던 것이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일본의 민간경비 역사는 중세기부터 지방 성주들에 의하여 사적으로 실시가 되었다. 덕천막부 시대에는 장병이라는 이름으로 경비업을 전문으로 실시하는 직업 경비업자가 생겨나서 노동자 공급이나 경부 업무를 실시하고 경비 업무의 범위를 넓혀 호상들의 저택 경비나 물품 및 기중품 운반까지 직업 경비들에 의해서 실시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일본의 민간 경비도 크게 네 가지로 발전 과정을 크게 네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도쿠가와 시대, 제2차 세계대전, 동경올림픽 오사카 엑스포를 하면서 크게 발전하고 외국으로 수출하는 시대에 도입했다라는 겁니다. 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특정 계층에서 실시되었던 민간 경비가 제2차 세계대전 후 민간 경비업을 전문하는 경비업체가 출현이 됩니다. 이것이 1962년 7월에 발족한 일본 경비보장 주식회사로 현재 일본 제1의 민간 경비업체는 인 세이콤의 전신입니다. 자, 그러면서 민간 경비가 언제 선장하냐? 영국에서는 산업혁명, 미국은 세계 1차, 2차 서부 개척 노동자 시대에도 있지만 우리나라와 비슷하게 일본은 세계인들이 모이는 큰 행사에 의해서 발전이 합니다. 동경올림픽과 오사카 엑스포에 의해서 민간 경비가 발전하죠. 민간 경비는 역사적 과정과 전후 경제적 난국을 여러 번 겪으면서 발전해 오다가 1964년 동경올림픽을 계기로 일본 민간 경비업계는 일반 국민들의 눈에 확연히 드러났으며 민간 경비의 활약과 역할은 높게 평가되었다. 그리고 1970년 만국 박람회가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가 되었는데 대회장 내 시설관리, 관람객들의 안전, 질서 유지 등의 민간 경비가 투입되어서 대회 기간 6개월 동안 무사히 큰 대회를 마침으로써 일본 민간 경비의 양적, 질적 성장을 증명한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계기로 외국으로 수출하는 시대를 맞이합니다. 일본은 50년대, 60년대 초에 미국으로부터 제도를 도입하여 불과 40년 만에 일본 최대 성장 산업으로 민간 경비가 각광을 받게 됩니다. 그동안 민간 경비의 발달은 고도의 경제 성장과 늘어나는 범죄율과 함께 그 궤도를 같이 해오고 이제 일본의 민간 경비 역사는 국내에서 국외로 시장을 개척하는 새로운 시대를 맞는데 1980년대 일본의
전자기술, 기계산업이 발전을 하면서 80년대 초 한국에서도 진출하였으며 88년에는 중국 본토까지도 진출하는 산업이 일본의 민간 경비 산업이었습니다. 일본의 민간 경비에 대한 평가는 뭐 앞에서 했다시피 11세기 지방 지주들, 성주들 대상으로 사병하에서 일찍이 실시하였고 현대적 개념의 전문적인 민간 경비업체는 세이콤 60년대 후반 2차 세계대전 이후인 50년대 말 60년대 초반에 했다. 본격적인 성장은 동경올림픽, 오사카, 만국, 박람회를 치르면서 성장했다. 그리고 최고의 산업으로 성장을 했다라는 거죠. 지금 현재 현황은 연간 한 500개 업체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비 업종별로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반 가정까지 다양하고 여기서 눈여겨봐야 될 것은 우리와 다른 일본만의 제도가 하나가 있습니다. 자, 경비 업종은 일본도 시설 경비, 각종 이벤트 등에 있어서 혼잡 경비, 현금, 핵연료 물질 등의 수송 운반 경비, 신변 보호 업무 등이 있고 크게 또 다른 특색은 교통 유도 경비가 있다. 정보통신기술과 방문기술의 발달에 고도의 기계경비 장치가 개발이 되었다. 휴일, 무인 건물의 증가, 고령에 따른 노인 가정의 증가에 의한 수요의 확대 및 경비업자 등의 효율적인 경영 등의 요인이 복합되어 기계경비가 지속적으로 발전되고 있다는 겁니다. 일본의 민간경비 자격제도는 일본은 1972년 경비업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경비업법은 몇 년에 제정이 되었을까요? 2차 과목을 공부를 착실히 하고 있으시다면 벌써 그냥 바로 탁 나오시죠. 어쨌든 우리나라 제도가 결국 일본의 제도를 조금씩 따라가고 있다는 게 여기서도 나오죠. 일본은 1972년 경비업법 제정했고 우리나라는 1976년 연용 경비업법을 제정했죠. 1982년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했다. 자, 우리나라도 경비업법이 몇 년도에 개정이 되어서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변했을까요? 그런 내용도 다뤄야 되죠. 자, 경비원 지도 교육 책임자 및 기계경비 업무 관리자에 대한 자격제도와 경비원 검증제도가 있다. 경비원 자격제도는 공항보안, 시설, 혼잡, 교통, 핵 연료 물질과 기중품 운반 등이고 경비업은 경비업을 시설경비, 혼잡경비, 운반경비, 신변보호로 분류하고 일본만 있는 게 교통, 유도 경비다. 일본 경비산업은 경찰과 밀접한 상호 협력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지역 단위 및 직장 단위 안전 확보에 큰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경비 택시 제도라고 해서 일본에서는 긴급 사태가 발생한 경우 택시가 출동하여 관계 기관에 연락하거나 가까운 의료기관에 통보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미국, 영국, 일본, 외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과 현황에 대한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5년과 2019년 5년 동안 약 16문제가 출제가 되었습니다. 매년 약 3문제가 나온다는 거죠. 자, 매년 3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이 파트도, 이 부분도 굉장히 민간경비에서는 중요하다. 자,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015년 문제입니다.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눈으로 쭉 풀어보시면 되겠죠. 일본의 민간 경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답을 찾으셨습니까? 답은 몇 번입니까? 몇 번입니까? 가번이죠, 가번. 자, 뭐가 틀렸습니까?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 야경, 순시, 보안원, 계약경비 아니죠. 어찌해야 됩니까? 고친다면, 쉽게 고친다면 2차 세계대전 이후라고 고치면 되겠죠. 2차 세계대전 이전이 아니라 이후라고 고치면 되겠습니다. 자, 각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자,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배웠던 내용도 있고 안 배운 내용도 있죠. 다음 시간에 해야 됩니다. 다음 시간 내용입니다. 일본에서 현대 이전의 민간경비는 해이안 시대에 출현한 무사계급에서 뿌리를 찾을 수 있다. 맞는 것 같은데. 미국에서 핑커톤은 1850년대에 탐정사무소를 설립하였다. 답은 몇 번일까?
다와라는 맞습니다. 그리고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가나에서 여러분들이 준비하고 있는 경비지도사에 관련된 문제가 1995년부터 실시가 된 게 아니죠. 자, 거기서 틀렸지만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다와라는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지식으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만들고 무사, 사무라이 계급, 그렇구나, 핑커턴, 탐정사무소, 실제 인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바꾸는 과정을 전환시키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자, 영국의 민간경비 발달에 관한 내용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몇 번입니까? 너무 쉽죠? 라번입니다. 최초의 형사기동대 보호가 주자 시대에 범죄 예방 조직을 만든 사람 누굽니까? 올리버 크롬웰 아닙니다. 누굽니까? 생각 안 나십니까? 헨리 필딩이죠. 헨리 필딩. 그래서 답은 라번입니다. 자, 이것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국의 민간경비의 역사적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눈으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오늘 배운 게 아니라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내용인데, 어쨌든 각국의 민간경비가 일본, 미국 해서 가나의 예시가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고 가나의 내용이 여러분들이 맞다는 건 충분히 인지했을 겁니다. 자, 답은 다인데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후 경제성장에 따른 산업시설의 증가와 더불어 영미법상의 청원경찰제도, 뭐 배우면 아시겠지만 청원경찰제도는 우리나라만의 특이한, 아주 특이한 제도입니다. 그래서 다 지문으로 있지만 어쨌든 오늘 배운 내용들이 다른 시간에 배웠던 내용과 접목이 돼서 지문으로 나오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들이 이 기출문제를 통해서 가와 나는 맞다라는 걸 확인하고, 다 청원경찰 제도가 영미법계 제도가 아니라 우리나라만의 고유한 제도인 것을 한 번 더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2016년에는 관련돼서 5문제가 나왔습니다. 한번 먼저 각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옳지 않은 것은 일본은 1972년에 경보요법을 제정하여 민간경비 규제보다는 보험 및 자율적 성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가 아니죠. 자, 먼저 옳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일본은 경비요법 제정 당시에서는 신고제를 운영하다가 허가제로 바뀌었다. 아까 하긴 했죠. 한국은 다음 시간에 배워야 될 거지만 청원경찰법, 용역경비요법이 제정되어 다음 시간에 했던 내용과 접목돼서 나온 문제고, 일본은 1972년에 경비요법을 제정하여 경비와의 규제보다는 보호 및 자율적 성장을 위한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니고 미국 연방정부는 서부의 개척 시대에 철도경찰법을 제정하여 일정한 구역 내에서 경찰권을 부여한 민간경비 조직을 설치하였다. 핵심 강의의 내용은 없던 내용입니다. 핵심 내용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를 푸는 데 있어서는 문제가 없지만 라와 같은 지문들은, 라와 같은 예시들은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바꿔야 된다. 뭐 경비지도사 민간경비론을 60점 이상 받는데 80점 이상 받는 데는 지장이 없지만 기출문제를 통해서 라본도 여러분들의 지식으로 전환시켜야 된다는 거죠. 자, 이것도 핑클턴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해서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풀어보셨습니까? 같이 풀어볼까요? 핑커턴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은 위패사범 일당을 권고하는 데 결정한 공헌을 하여 부보안관으로 임명되었다. 핑커턴이 있다는 건 배웠는데 이런 내용까지 모르겠다. 범죄자를 유형별로 정리하여 프로파일링 수사기법에 전형을 세웠다. 이것도 안 배웠는데. 1858년에 최초의 경보회사를 설립하였다. 최초의 경보회사가 아니라 사설탐정회사인데.
경찰 당국의 자료 요청에 응하여 경찰과 민간경비업체의 바람직한 관계를 정립하였다. 정보국으로. 애매합니다. 가나라를 배운 적은 없습니다. 하지만 핑클턴이 세계 최초가 아니라 뭡니까? 사설 탐정 기관을 운영을 하여서 철도 경비업에 종사를 했다라는 건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4번입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이번 기출 문제를 통해서 핑클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아시게 되는 거죠. 부보안관으로 임명되었고 프로파일링 수사 기법도 했고 경찰과 민간경비업체의 관계도 정립을 하였구나. 최초의 경보회사를 설립하진 않았구나. 라는 걸 알게 되었습니다. 이 문제가 또 되풀이 됩니다. 이런 예문들이 계속 다음에 기출문제가 또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또 여러분들이 학습하면 된다는 거죠. 자, 이 문제도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각국의 민간경비제도 발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은 자, 다른 수업 앞으로 여러분이 배울 3강, 4강의 내용과 같이 들어있는 혼합된 형태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오늘 배운 건 라번이죠. 미국에서 19세기 말 유럽 사회의 사회주의, 무정부주의의 영향을 받아 노동자 운동은 민간경비사에 영향을 주었다. 맞습니다. 요건 맞죠? 그럼 답은 가, 나, 다 중에 하나인데 옳지 않는 것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상식적으로 풀어보신다면 그리고 다음에 3강, 4강을 배우면 아니면 지금 현재 경비업법을 이미 저는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답을 알 것 같습니다. 자, 상식적인 내용이고 답은 답입니다. 일본은 공인탐정제도가 도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아직 도입이 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도입하기 위해서 노력은 하고 있죠. 앞으로 민간 경비 활동에 우리나라에서도 공인탐정제도가 도입이 되는 시절은 언젠가 오겠죠. 그래서 답은 다입니다. 자, 이 문제도 한번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 옳지 않는 것을 한번 풀어보시겠습니다. 20초의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자, 눈으로 한번 빨리 풀어보십시오. 기출문제 공부 중요하다고 누차 강조합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는 것이죠. 자, 답은 몇 번입니까? 가번이죠. 철도경찰의 설립과 민간경비의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은 헨리 필딩. 이 사람은 미국에서 나온 사람 아니죠? 어디서 나온 사람입니까? 영국이죠, 영국. 자, 그러면 나머지 내용은 맞습니다. 나머지 내용도 맞기 때문에 일단 답은 우리가 가번을 골랐습니다. 가장 발전에 큰 역할을 한 사람은 핑클턴이고 헨리 필딩은 영국의 발전 과정에 나온다. 자, 그러면 나머지 나, 다, 라를 이번 기회 통해서 또 나의 이번 분야, 이번 제 각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에 대한 지식으로 바꾸자. 나 제1차 세계대전 직전 이거는 아까 수업 시간에 했고 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에 발전이 증가했다. 맞다. 1800년대 서부 개척 시대 민간경비 발전이 되었다. 이거 맞구나. 자, 이렇게 해서 나다라도 우리가 우리의 지식으로 전환시켜진 거죠. 자, 미국의 경찰과 민간경비원의 관계에 대한 설명은 옳지 않는 것은 이건 법적 지위라고 해서 3장이나 4장에서 또 하겠지만 안에 내용이 오늘 배운 내용과 유사하므로 오늘의 강의 내용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너무나 쉽다. 답은 몇 번입니까? 나번입니다. 뭐만 고치면 됩니까? 경비원 선발을 위한 배경조사에 있어서 상호 협력이 되고 있지 않다가 아니라 뭡니까? 되고 있다라고 고치면 되겠죠. 자, 그래서 미국의 경찰은 주마다 차이가 있지만 경찰관 신분으로 민간경비회사의 파트타임자, 부업을 하기도 한다. 주마다 차이는 있지만 경찰관 민간경비원 상호간의 보수 신분상의 차이는 느끼지 않는다. 범죄 예방을 위하여 상호간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라고 배웠습니다. 자, 2017년에도 오늘 배운 내용이 두 문제나 나왔습니다. 자, 먼저 한번 여러분들이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각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제가 좋아하는 문제죠.
옳은 것은이니까 한 문제는 옳고 세 문제는 틀렸습니다. 세 개 틀린 것을 고쳐 나가면서 또 학습을 할 수 있는 좋은 문제이기 때문이죠. 자, 답은 몇 번입니까? 뭐 오늘 강의와 상관없이 여러분들이 경비어법을 공부하거나 뭐 3강을 듣게 되면 제 3강을 듣게 되면 바로 오늘 수업과 상관없이 뭐 답을 찾을 수 있지만 일단 오늘 배운 내용 영국은 공경찰 활동이 사경찰보다 먼저 존재하여 사경찰 도입의 필요성을 불러오는 계기가 되었다. 아니죠. 공경찰이 되려면 국가가 탄생을 해야 되는데 일단 내용적으로 맞지 않다. 나 미국의 민간경비 산업은 소규모화되고 있으면 변화 속도가 느려진다. 아니죠. 자, 일본 경비업체 세콤은 스웨덴 경비회사와 제휴하여 경비 시스템을 도입하였다. 아, 이거 안 배웠는데? 세콤은 뭐 62년 뭐 배운 것 같은데 스웨덴 회사? 안 배운 것 같죠? 자, 라번. 한국은 1972년 청운경찰법과 1980년 용역경비업법을 제정하여 경비업이 정착되었다. 자, 경비업법을 배우거나 다음 주 강의를 보면 바로 답을 고를 수 있습니다. 답은 다죠. 자, 가는 사경찰 활동이 공경찰보다 미국은 대규모화되고 변화 속도가 빠르다. 자, 답번은 내가 배우지 않아서 모르겠고 라번은 한국은 1972년 청운경찰법이 제정 1980년 용역경비업법이 아니죠. 용역경비업법 몇 년입니까? 1976년에 제정이 됩니다. 1976년에 제정이 되기 때문에 가, 나, 라가 틀렸기 때문에 다의 내용은 몰랐지만 이번 기출문제 풀이로 세이콤과 스웨덴 경비회사가 제휴하여 경비 시스템을 도입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게 되죠. 자, 민간경비에 관련된 인물과 내용 중 옳지 않는 것은 옳지 않는 것 한 명만 하나만 골라내면 됩니다.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답은 몇 번입니까? 너무나 너무 많이 해서 너무 쉽죠. 자, 로버트 필, 수도 경찰, 경찰학에서도 중요한 로버트 필, 근대 수도 경찰, 런던 경찰을 만든 사람, 근대 현대 민간경비 로버트 필, 영국에서 절대 까먹으면 안 되는 사람 로버트 필. 세부적으로 이런 내용을 하진 않았지만 배우면 되겠죠. 1829년 수도경찰법을 의회에 제출하여서 수도경찰을 탄생했구나. 헨리 필딩 나왔죠. 민간경비 보호과 주자시대를 만드는데 기여한 사람 헨리 필딩 오늘 했고, 자, 다 영국 헨리 국왕 레지스 헬리스법 만들면서 개인 차원의 위반이 아니라 국왕의 평화에 대한 도전이다라고 얘기한 헨리 국왕. 라 에드윈 홈즈 시카고 경찰국 최초 형사로 임명되었으며 철도 수송 경비회사 설립. 일단 에드윈 홈즈는 아니라는 걸 우리는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가나 다가 맞기 때문에 답을 과감하게 어떻게 라를 고를 수 있습니다. 민간경비론의 문제들이 이런 것이 되게 많습니다. 실제적으로 배운 것보다 옳지 않는 것에서 맞는 것 3개를 고르고 나머지 아닌 것을 바로 선택할 수도 있고, 옳은 것이라고 해서 옳지 않는 것을 바로 고르고 나면 자기가 안 배운 부분에 대해서도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출문제를 통해서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다시 숙지하고 학습하면 되는 거죠. 자, 2018년 두 문제입니다. 2018년 두 문제. 이 문제는 이제 지문이 좀 길죠. 그리고 민간경비론 문제를 기출 문제를 내다 보면 상중하로 나뉩니다. 상중하, 상급, 중급, 하급 문제는 아니면 상급의 문제에 해당이 합니다. 시간이 좀 더 필요하겠죠. 한번 일단 풀어보십시오. 미국 민간경비의 발전 과정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제가 지금 가가 기역 니은 디귿, 나가 기역 이을 미음, 다가 니은 디귿 이을, 라가 디귿 이을, 전부 다 3개라는 거죠. 결국 예시로 나온 게 하나, 둘, 셋, 넷, 5개. 5개 중에 3개는 맞고 2개는 틀리다는 겁니다. 자, 보시면 여러분이 답을 찾아냈습니까? 일단 그러면 이번에는
역으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현재 산업보안 자격증인 CPP 제도를 연방정부 차원에서, 미국에서는 연방정부 차원이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주정부 차원에서 시행하고 있다 했습니다. 그러면 미음은 아닙니다. 미음 지우면 나라보는 아닙니다. 답은 가다겠죠. 가다입니다. 가다. 가다인데 니은 디귿은 똑같습니다. 니은 디귿은 같기 때문에 기역, 이을. 기역이냐 이을이냐의 싸움이죠. 이을. 2001년 9.11 테러와 같은 국가적 위기 상황은 민간경비 발전한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맞는 이야기입니다. 건국 초기부터 영국시의 강력한 중앙 집권 아니죠. 그래서 답은 몇 번입니까? 다가 되겠네요. 다. 자, 이런 식으로 답을 찾아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자, 또 2018년 기출문제. 미국과 일본의 민간경비 산업 현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이니까 세 개가 틀린 거죠. 자, 풀어보겠습니다. 자, 틀린 것들이 막 눈에 보이죠. 이거 딱 눈에 찝힐 정도가 돼야 됩니다. 2018년 기출 문제 정도 왔으면. 왜냐하면 우리가 핵심 강의했고 2015년 기출, 16년 기출, 17년 기출을 했기 때문에 벌써 이 정도 되면 이게 무엇이 틀렸구나. 한번 답은 몇 번입니까? 답은 너무 쉽죠. 4번입니다. 뭐가 틀렸습니까? 미국에서 경찰과 민간경비는 상명하복 관계 아니죠. 그죠? 미국의 민간경비 인력은 경찰 인력의 절반 수준이 아니라 아까 몇 배? 2배. 일본은 교통유도경비 법적 강제력, 경비원은 민간경비원은 법적 강제력이 없다, 권한이 없다라고 했죠. 일단 다는 맞고 일본의 민간경비는 2000년대 이후가 아니라 1980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답은 라번입니다. 그래서 답은 다번입니다. 그래서 쉽게 답을 찾아낼 수도 있다. 자, 그리고 2019년에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이전에 기출 문제가 좀 유사하죠. 핑크턴의 업전에 관한 설명이 옳지 않는 것은, 자, 빠르게 답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전의 기출 문제에서 이미 유사한 기출 문제가 나와있죠. 감지 방식이라고 해서 답이 그것도 답이었는데 이것도 답이 되었습니다. 자, 옳지 않는 것은 1번 맞죠? 프로파일링 수사기법 앞에 기출 문제를 이미 풀어서 똑같은 지문이 나왔습니다. 풀었고 남북 전쟁 시 링컨 경호무에도 맞고 4번 똑같은 예문이 똑같이 틀리게 된 거죠. 답은 4번 라번입니다. 자, 민간경비 산업이 급성장한 계기를 연결한 것으로 옳지 않는 것은 한번 풀어보시기 바랍니다. 자, 급성장한 계기가 된 것이 아닌 거. 한국은 오늘 안 배웠는데 한국은 다음 시간에 배우겠죠. 어쨌든 세계적인 국제적인 행사를 치르면서 민간경비는 크게 성장을 한다. 그래서 우리도 일본과 유사하게 아시안게임, 서울올림픽을 거치면서 성장을 하게 돼 있고, 미국은 세계 제1차, 2차 대전을 거치면서 급격히 성장을 하죠. 영국도 세계 2차 대전은 있었지만 오늘 안 배운 갑자기 1948년 런던 올림픽이 나옵니다. 영국은 언제 성장했다? 영국은 산업혁명 때 결정적으로 성장을 했다. 일본 64년 동경올림픽, 1970년 오사카 만국박람회 맞습니다. 그래서 답은 여러분 몇 번이 되겠습니까? 3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2019년 마지막 문제입니다. 로버트 필의 업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자, 이제 답을 찾아내겠죠. 믿겠습니다. 한번 눈으로 보십시오.
자, 답은 몇 번입니까? 2번이죠. 로버트 필의 업체에 관한 설명을 옳지 않는 것은 영국 수도 경찰을 창설했고 보호가 주자, 보호가 경찰 때는 헨리 필딩이죠. 헨리 필딩. 나머지 3, 4번은 너무나 쉽게 찾아냈죠. 자, 그래서 오늘 배웠던 외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과 현황에 대한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고대는 민간경비가 공경찰보다 먼저 발전을 했고 함무라비 법전, 로마 이런 얘기들이 나옵니다. 어쨌든 인류의 역사상 민간경비가 가장 오래된 제도고 민간경비가 공경비, 국가가 탄생하거나 공동조직이 탄생하기 이전에 공경비보다 이전에 먼저 있었다는 거. 자, 영국의 민간경비 성장 과정에서 중요했던 게 규환제도, 휴 앤 크라이. 도둑이 보이면 소리쳐서 다 같이 잡는. 그 다음에 헨리 국왕. 국왕의 범죄는 너네들의 개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국왕 평화에 대한 도전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헨리 국왕이 국왕의 평화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리고 헨리 필딩, 보호과 주재 시대를 만들었죠. 주의와 감시원 시대를 만들었습니다. 최초의 형사기동대라고 얘기하고, 자, 그리고 산업혁명 시대. 산업혁명의 근간이 됐기 때문에 수많은 위조 지폐, 수많은 범죄들이 증가하면서 영국에선 컸다. 자, 현대적 방범활동. 영국에서 까먹으면 안 되는 사람이 로버트 필경, 런던 수도경찰을 탄생시켰다. 그에 대한 수많은 얘기들은 우리가 기출문제의 예문들로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영국 했을 때 다른 나라와 문제를 풀 때 헷갈리면 안 되는 것들이 헨리 국왕 영국, 헨리 필딩 영국, 로버트 필경 영국이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누가 어디와 바꾸겠습니까? 미국과 바꿀 수 있습니다. 그죠? 미국의 헨리 국왕이 미국에 어떻게 했다 이러면 틀린 내용이 되겠죠. 자, 그리고 미국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서부 개척 시대, 동부의 공권력이 집중이 되었고 서부를 개발하기 위해서 철도 산업을 철도, 근계수송부터 해서 여러분들이 보던 옛날에 서부의 영화, 서부 영화들을 생각하시면 되죠. 거기에 나왔던 사람이 누굽니까? 로버트 필입니다. 로버트 필 잊어버리면 안 되시죠. 그 다음에 이제 노동자 운동시대, 노동자들의 집회 시위 등으로 회사의 자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소유주들이 민간경비에 요청이 많았다. 그 다음에 세계대전 1차 탐정 업무, 민간조사 업무, 2차 시설보호, 기밀보호 등 발전을 했다. 현대적 민간경비, 미국은 경찰 인력 예산보다 2배 많이 민간경비가 성장을 했고 경찰관이 주마다 조금 다르지만 경찰관이 어떻게 부업으로 무엇을 한다? 민간경비를 하다 보니 경찰과 민간경비원이 동등한 입장이고 서로 상호 협력관계가 되어 있다. 그리고 9.11 테러 이후로 민간경비가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로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일본은 독국가와 시대, 무사, 우리가 생각하는 사무라이, 무사, 이런 사병들이 기존의 경비업법을 했고 그 다음에 제2차 세계대전 이후죠. 이전이 아니라 이후 현대적 의미의 민간경비 활동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때 세이콤이라는 회사가 나오고 우리가 기출문제를 통해서 스웨덴 회사와 합작을 해서 만들어졌다는 걸 알게 되었고 그리고 세계적인 잔치, 국제적인 행사, 동경올림픽 그리고 오사카 엑스포를 통해서 민간경비가 급격히 성장을 했고 1980년대에는 외국 수출 시대가 열렸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 우리나라, 한국뿐만 아니라 중국에도 진출하였다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강을 오늘 했습니다. 자, 이 강을 기출문제가 3문제였죠. 대략 우리가 기존에 나왔던 문제를 분석해 보면 자, 다른 강의와 혼합된 문제들이 많았지만 어쨌든 오늘 배웠던 내용들과 관련된 문제가 연간 3문제. 자, 1강에서 배웠던 문제가 개념 문제 3문제, 그리고 민간경비의 성장 이론적 사회적 배경 이론 문제 3문제. 합이 오늘까지 2강까지 우리는 기출문제 40문제 중에 매년 출제가 되는 40문제 중에 약 9문제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거의 매년 9문제가 오늘 1강, 2강을 통해서 출제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앞부분 여러분들이 4강, 5강 정도가 마치면 거의 40문제 중에 24문제, 전반부를 거치면 24문제 정도의 기출문제
문제를 40문제 중에 풀 수 있습니다. 24문제 정도를. 그래서 앞부분이 약간 이론적 파트지만 그 부분의 출제 유형이 높다. 그리고 뒷부분에 컴퓨터 문제 쪽이 좀 높은데 앞부분 난 민간경비론이 좀 힘들어 이러면 앞쪽에 유사한 내용들이 서로 중복도 되고 경비업법과 중복도 되기 때문에 집중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 민간경비론 60점 이상 받는데 아주 크게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다음 시간에는 오늘 했던 외국의 민간경비 발전 과정과 해랑이 아니라 다음 시간에는 한국의 민간경비와 민간경비 발전 과정과 현황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